10월 21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버풀 대 에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은 휴식기 이전 2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현재 리그 탑 6에 이름을 올리는 토트넘과 브라이튼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승점 추가에 어려움을 겪으며 4위로 떨어졌다. 그래도 부진했던 지난 시즌보다는 안정적인 출발을 했다. 커티스 존스가 징계로 빠지는 이 경기지만 조타가 돌아올 수 있고 누네스와 살라, 디아즈의 3톱도 건재하다. 에버튼은 본머스전 승리 이후 연승을 노린다. 그러나 더비 라이벌이자 우승권 팀인 리버풀을 만나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실적으로 강팀 상대로 승점 1점 추가를 노리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상에서 돌아와 팀 공격을 이끄는 칼버트 르윈을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으며 상대의 공세에 대응할 것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은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따내는 등 흐름이 좋다. 그 기간 경기당 2골 이상을 뽑아냈는데 가너와 두쿠레 등 이선 지원도 나아졌다. 그러나 리버풀 상대로는 전력 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A매치 기간에 대표팀을 다녀왔지만 정상적으로 복귀했고 살라와 조타, 디아스가 기회를 만들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마요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아틀레티코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그래도 빌바오와 발렌시아 등 시즌 내내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 승리했기에 흐름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스페인 국대를 다녀온 웨야사발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고 메리노와 멘데즈, 주비멘디의 중원도 탄탄하다. 홈연승 중이기에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풀백인 티어니의 공백은 무뇨즈가 메울 수 있다. 마요르카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바르샤와 발렌시아 등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만났는데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다. 그러나 부상 이탈로 인한 전력 누수가 있다. 중앙 미드필더 다르더를 비롯해 센터백인 나일로가 결장 중이다. 코스타와 나스타시치 등이 선발 출전 중인데 풀핏으로 보긴 아쉬운 게 사실이다. 세 번째로 헬라스 베로나 대 나폴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베로나는 시즌 출발이 좋았지만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순위가 떨어졌다. 아탈란타와 밀란 등 강팀을 상대하기도 했지만 승격팀 상대로도 패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논지와 사포나라 등 공격수들은 그 기간 한 골을 넣는데 그쳤는데 기회를 골로 만들지 못했다. 수슬로프와 옹글라 등 중앙의 경기력 기복도 최근 부진의 원인이다. 나폴리는 피오렌티나에 패하며 휴식기로 들어갔다. 우디네세와 레체 상대로 연속 4골을 뽑으며 기세를 올렸지만 홈에서 충격패를 당했다. 스팔레티 감독이 팀을 떠났고 새롭게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 콘테를 비롯한 야인들에게 오퍼를 넣었지만 영입에 실패했다. 루디 가르시아가 소방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오시멘이 팀과 불화를 겪는 등 악재가 많다. 그래도 주축 선수들이 10월 A매치에서 맹활약하고 돌아왔기에 반등을 노린다. 나폴리의 승리를 본다. 주전 스트라이커와 팀과의 불화, 감독 교체 등 여러 상황이 산재해 있지만 그래도 베로나 상대로 전력의 우위는 분명하다. 특히 크바라츠엘리아와 폴리타노, 라스파도리 등 상대 수비를 넘어설 이선 공격수들이 질비한 원정팀이기에 측면이 불안한 베로나를 공략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유니온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니온은 개막 이후 연승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 5경기를 모두 패했다. 지난 시즌까지 수시즌간 상위권에 위치하며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 성적은 좋지 않다. 베렌스와 베커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있긴 하지만 하버러와 크랄 등 기대했던 중원에서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수비진도 흔들리고 있다. 에런슨과 폴란트 등 새로 가세한 공격수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 슈투트는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팀이다. 라리가의 지로나도 잘해주긴 하지만 분데스리가의 슈투트 같은 임팩트는 아니다. 월드클래스 수준의 스트라이커들을 모두 제치고 쥐라시는 13골로 득점 선두를 질주 중이고 피리이와 운다브 등 이선 지원도 원활하다. 이 경기에는 아시안게임 병역 문제를 해결할 정우영도 돌아오기에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경기당 2골 가까이 뽑아내는 데다 직전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한 쥐라시가 최전방에 나서 상대 수비를 경기 내내 몰아칠 수 있다. 또 중원 경기력 저하가 큰 홈팀 상대로 카라저와 스틸러, 하라구치와 정우영 조합이 경기 분위기도 가져올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5번째로 프라이부르크 대 보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시즌 초반 미넨과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등 상위권 내의 팀들에게 패하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우승권 팀을 제외한 팀들 상대로는 모두 승리를 따냈다. 그리포와 휠러 등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이 적긴 하지만 약팀을 상대하는 법은 잘 알고 있다. 보움은 이번 시즌 유력한 강등 후보로 평가받았는데 그런 성적이 나고 있다. 개막 이후 7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고 강등권인 16위로 처져 있다. 아사노와 파시엔샤 등 경쟁력 있는 공격진이 있고 로실라도 중원에서 역할을 하지만 역시 문제는 떨어지는 원정 경기력과 더불어 수비진의 기복이다. 베르나르도와 스콜터백 등 최종 수비가 상대 침투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움이 원정을 넘어 시즌 첫 승을 위해 이 경기에서 의외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로실라와 슈테거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려 홈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부르크는 미넨의 킴미히와 고레츠카 못지않은 에게슈타인이 이끄는 중원이 있다. 상대의 중원 침투를 저지하며 경기 흐름을 가져올 것이고 휠러와 도안이 공격을 주도할 프라이부르크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볼프스부르크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프스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슈투트에 패하며 상위권을 추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홈에서는 우니온과 프랑크푸르트 등 쉽지 않은 상대를 연파하고 연승을 질주 중이다.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자국 대표팀을 이끈 요나스 빈이 소속팀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기에 화력이 빼어나다. 마예르와 체르니 등 영입생들도 잘해주고 있다. 레버쿠젠은 개막 이후 7경기에서 미넨 원정 무승부를 제외하면 전승을 기록하며 리그 1위를 질주 중이다. 슈투트와 미넨, 도르트문트 등이 추격하고 있긴 하지만 1위를 내주지 않고 있다. 볼프스의 빈과 함께 득점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나이지리아 출신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 데다 호프만과 비르츠 등의 지원도 확실하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바움가르틀링거와 아랑구 이산도발로 대표되던 중앙 조합이 바뀌었음에도 자카와 팔라시오스가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기에 홈팀 상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스 빈이 위력적인 홈팀이지만 보니페이스와 홀로잭, 아들리와 호프만이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레버쿠젠이 승리하고 1위를 지킬 것이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